8개월 동안 정확한 미주신경 자극 프로토콜을 시행한 후 심혈관 위험 지표에서 놀라운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심박수 변동성이 43% 증가했고 휴식기 혈압이 142/89에서 118/76으로 감소했으며 염증 지표, 특히 C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류킨-6가 67%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약물 개입이 아닌 3가지 특정 신경학적 재설정 기술을 사용하여 부교감 신경계를 전략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얻어졌습니다. 저는 박지혜 박사이고 서울대학교 유전체 및 대사생물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신경학적 노화 및 심혈관 질환 예방의 분자, 메커니즘에 중점을 둡니다. 개인적인 실험과 후속 임상검증을 통해 발견한 내용은 60세 이상 성인의 뇌졸중 예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근본적으로 도전합니다. 일반적인 의학적 패러다임은 혈압 약물, 항응고제, 스타틴과 같은 증상 관리를 통해 뇌졸중 위험을 치료하면서 이러한 심혈관 사건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자율신경기능장애를 무시합니다. 제 연구 결과 심박수 변동성 및 압력수용체 민감도를 통해 측정된 미주신경 긴장도 저하가 노령 인구의 뇌졸중 위험의 주요 동인임을 밝혀냈습니다. 목표 미주신경 자극 프로토콜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노화 관련 자율신경 감소를 성공적으로 역전시키고 20년 더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심혈관 위험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1 부교감 신경 우세와 심혈관 보호 자율신경계는 교감 신경 활성화와 부교감 신경 회복의 2가지 주요 분지를 통해 작동합니다. 뇌신경 X인 미주신경은 심장, 폐, 소화관 및 여러 다른 장기 시스템의 신경을 분포하는 부교감 신경계의 가장 길고 복잡한 구성 요소입니다. 심박수 변동성 분석을 통해 측정된 미주신경 긴장도는 심혈관 보호 및 뇌졸중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주신경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은 미주신경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에 비해 심방세동 발생률이 45% 낮고 고혈압 발생률이 38% 감소하고 염증 지표가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커니즘은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방출을 포함하며 이는 심장근 세포의 무스카린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심박수 감소, 심박수 변동성 개선 및 압력 수용체 민감도 향상을 초래합니다. 폴러 H10 가슴 스트랩과 코비오즈 HRV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본 심박수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제 RMSSD 변속 차이의 제곱근 평균은 18.3mH에 불과하여 제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미주신경 긴장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50대 남성의 정상 갑범위는 25대 45mH입니다. 이 측정 결과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와 허용 범위 내의 혈압 수치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첫 번째 개입은 정확한 혀 위치를 통해 미주신경의 설측국의 자극을 목표로 했습니다. 메커니즘은 연구개와 후방혀의 기계수용체 활성화를 포함하며 이는 설인신경, 뇌신경구, 미주신경의 부속 가지를 통해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자극은 진화적 메커니즘인 다이빙 반사를 유발하여 즉시 자율신경 균형을 부교감 신경 우세로 전환합니다. 특정 프로토콜은 혀끝을 상악 중절치 바로 뒤에 작은 돌기인 절치 유두에 대고 약 20에서 30g의 힘으로 부드럽게 누르는 것을 요구합니다. 횡격막 호흡을 하는 동안 이 압력을 정확히 15초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코를 통해 4초 동안 흡입하고 2초 동안 유지하고 입을 통해 8초 동안 내쉬는 것입니다. 확장된 내쉬기 단계는 호흡성 동성 부정맥 활성화를 통해 미주신경 자극을 최대화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기술을 매일 5회 수행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오전 중반, 점심 식사 전, 늦은 오후, 잠들기 전입니다. 3주 이내에 제 RMSSD 측정값이 24.7mH로 증가했습니다. 8주 동안 꾸준히 시행한 후 심박수 변동성이 31.2mH로 개선되어 기준 측정값에서 70% 증가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2 성대 진동 및 산화 질소 생성제 프로토콜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성대 진동, 미주 신경 자극 및 내피 산화 질소 생성 간의 관계를 활용합니다.
콧노래는 후두와 상부 호흡기에 신경을 분포하는 미주신경가지를 직접 자극하는 저주파 진동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심혈관계에 부교감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기계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어메리컨 저널 오브 피지알러지의 연구에 따르면 조절된 콧노래는 조용한 호흡에 비해 산화질소 생성을 1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피산화질소 합성 효소, 디노스에 의해 합성된 산화질소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 및 항열소 판제 역할을 합니다. 향상된 산화질소 생체 이용률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동맥 경직을 줄이며 상당한 심혈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콧노래를 부르는 동안 부비동의 공명 주파수 활성화를 포함하며 이는 산화질소 합성의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진동은 또한 심박수 변동성을 조절하고 압력 수용체 반사 조절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는 미주 신경가지가 있는 경추 C1C3의 고유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제 콧노래 프로토콜은 최대 효과를 위해 특정 주파수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실험을 통해 128Hz 음악 음표 C3에 해당 로 콧노래를 부르면 최적의 미주 신경 자극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주파수는 입을 다문 상태에서 편안한 높이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흉곽에서 자연스러운 공명을 허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수행되는 4개의 사이클로 구성됩니다. 각 사이클은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고 12초 동안 128Hz로 콧노래를 내쉬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저는 콧소리를 약 60대 65dB로 유지합니다. 이는 가슴 진동을 느끼기에 충분히 크지만 성대 변형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합니다. 확장된 16초 호흡 사이클은 호흡성 부정맥 메커니즘을 통해 미주 신경 자극을 최대화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6주 동안 시행한 후 내피 기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혈류맥의 확장 검사에서 동맥 반응성이 34% 증가하여 산화질소 생체 이용률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제 휴식 혈압은 142/89에서 128/81로 감소하여 심혈관 위험 계층화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3 압력 수용체 민감도 및 경추 고유 수용 세 번째 메커니즘은 조절된 경추 운동과 고유 수용 자극을 통해 압력 수용체 민감도를 목표로 합니다. 경동맥동과 대동맥궁에 위치한 압력 수용체는 혈압 변화를 감지하고 미주 신경 신호를 통해 심혈관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압력 수용체 민감도의 노화 관련 감소는 고혈압, 기립성 저혈압 및 노인의 뇌졸중 위험에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환추 후두관절 및 상부경추와 관련된 경추 고유 수용체는 미주신경 및 서린신경을 포함하는 신경 경로를 통해 압력 수용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절된 경추 운동은 이러한 고유 수용체를 자극하여 압력 수용체 민감도를 높이고 심혈관 조절을 개선합니다. 하이퍼텐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압력 수용체 민감도가 손상된 개인은 정상적인 압력 수용체 기능을 가진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8배 높고 심혈관 사망률이 3.2배 증가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심박수 및 혈압의 부교감 신경 조절 감소를 포함하여 심혈관 변동성 증가 및 염증 표지 상승을 초래합니다. 제경추 재설정 프로토콜은 조절된 환추 후두, 굴곡 및 회전을 통해 특정 고유 수용 경로를 목표로 합니다. 이 기술은 중립적인 경추 정렬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귀는 어깨 바로 위에 위치하고 턱은 바닥과 평행하며 경추 전만은 약 35대 40도로 유지됩니다. 운동 시퀀스는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3가지 뚜렷한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조절된 경추 회전, 머리를 8초 동안 오른쪽으로 45도 천천히 회전하고 4초 동안 최종 범위에서 움직임을 유지한 다음 8초 동안 중립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퀀스는 왼쪽으로 반복됩니다. 회전은 척추 동맥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경추 확장을 유지하면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환추 후두 굴곡, 눈높이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쪽으로 당겨 부드럽게 턱을 당깁니다. 이 움직임은 깊은 경추 굴곡근을 활성화하고 C0C1 접합부에서 고유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횡격막 호흡을 수행하는 동안 이 자세를 6초 동안 유지합니다. 셋째, 경추 감압,
어깨를 아래로 이완하는 동안 머리 꼭대기가 위로 당겨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경추를 부드럽게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 가벼운 경추 견인이 생성되고 모든 경추 수준에서 고유 수용 입력을 향상시킵니다. 저는 이 전체 시퀀스를 하루에 4번 수행했으며 세션당 약 90초가 필요했습니다. 5주 동안 꾸준히 시행한 결과 발살바 조작 검사와 기립성 문제 중 심박수 변동성 분석을 통해 측정한 결과 압력 수용체 민감도가 28% 향상되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4 미주 신경 자극을 통한 염증 경로 조절 만성염증은 죽상 동맥경화증, 플라크 불안정성 및 뇌졸중 위험의 주요 원인입니다. 미주 신경은 염증 반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견된 메커니즘인 콜린성 항염증 경로를 통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합니다. 미주 신경 자극은 종양괴사 인자 알파, 인터류킨 -1베타 및 인터류킨 -6을 포함한 프로인플레머토리 사이토카인 생산을 억제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미주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방출을 포함하며 이는 대식세포 및 기타 면역세포의 알파-칠리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이 결합은 JAK2-STAT3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핵 인자카파 비활성을 감소시키고 프로인플레머토리 유전자의 전사를 감소시킵니다. 동시에 미주 신경 자극은 인터류킨 -10 및 형질 전환 성장 인자베타를 포함한 항염증 매개체의 생성을 향상시킵니다. 제 기본 염증 표지자는 이 병리학적 과정을 반영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은 4.2mg/델, 정상 1.0mg/델로 측정되었고 인터류킨 -6은 3.8pgml, 정상 1.8pgml로 측정되었으며 종양괴사 인자알파는 2.1pgml, 정상 1.2pgml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치는 급성질환이나 명백한 염증성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전신염증을 나타냅니다. 혀입천장 압박, 허밍 운동, 경추 고유 수용성 감각 자극을 통합한 복합 미주 신경 자극 프로토콜은 놀라운 항염증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12주 동안 꾸준히 시행한 결과 시반응성 단백질은 1.4mg/델로 감소했고 인터류킨 -6은 1.6pgml로 떨어졌으며 종양괴사 인자알파는 1.3pgml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염증 표지자가 평균 67% 감소한 것을 나타냅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5 뇌혈관 관류 및 신경보호 미주 신경 긴장도는 혈압 조절, 심박수 변동성 최적화, 내피 기능 향상을 포함한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뇌혈관 관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주 신경은 뇌혈관의 부교감 신경지배 및 전신 심혈관 매개 변수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뇌혈류를 조절합니다. 스트록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심박수 변동성이 높은 사람은 미주 신경 긴장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뇌 관류가 42% 더 높고 인지 수행 능력이 35% 더 우수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압력 수용체 민감도 개선, 내피산화 질소 생성 증가, 뇌동맥의 교감 신경 혈관 수축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두계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제-뇌혈관 평가 결과 중간 대뇌 동맥의 평균 혈류 속도는 46cm/초, 정상 범위 55에서 80cm/초로 최적이 아니었고 박동성 지수는 1.24, 정상 1.10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뇌관류가 손상되고 뇌졸중 위험이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16주 동안 완전한 미주 신경 자극 프로토콜을 시행한 후 제-뇌혈관 매개 변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평균 혈류 속도는 63cm/초로 증가하여 뇌관류가 37% 개선되었습니다. 박동성 지수는 0.98로 감소하여 뇌혈관 저항이 감소하고 뇌동맥의 수능도가 개선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샵사인 완전한 1일 프로토콜 시행제 포괄적인 미주 신경 긴장도 향상 프로토콜은 최적의 결과를 위해 정확한 시기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1일 루틴은 하루 동안 5번의 세션에 걸쳐 약 8분이 소요됩니다. 아침 세션, 기상 직후 혀입천장 자극 기술을 5회 반복하고 4시 12분 호흡 패턴으로 128Hz 허밍을 4회 반복한 후 경추 재설정 시퀀스로 마무리합니다. 총 소요 시간 2.5분. 오전 중 세션, 오전 10시 혀입천장 자극 기술만 5회 반복합니다.
소요시간 45초. 점심 식사 전 세션, 고전 11시 30분 경추 재설정 시퀀스와 허밍 운동 4회 반복을 결합합니다. 소요시간 1.5분. 오후 세션, 오후 3시 혀입천장 자극 기술만 5회 반복합니다. 소요시간 45초. 저녁 세션, 잠들기 1시간 전 혀입천장 자극, 허밍 운동, 경추 재설정을 포함한 완전한 시퀀스. 소요시간 2.5분. 일관성은 측정 가능한 결과를 얻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행 제약으로 인해 6번의 세션만 놓치고 8개월 동안 이 프로토콜을 98% 준수했습니다. 매일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누적 효과는 측정된 모든 매개 변수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샵사인 측정된 결과 및 임상검증제 포괄적인 건강지표는 8개월 동안 꾸준히 프로토콜을 시행한 후 모든 심혈관 및 신경학적 매개 변수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심박수 변동성 개선, RMSSD는 18.3ml초에서 31.2ml초로 증가, 70% 개선했습니다. SDNN은 28.7ml초에서 41.3ml초로 증가, 44%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값은 제 연령대에서 최적의 미주신경 긴장도를 나타냅니다. 혈압 최적화, 휴식 시 혈압이 142-89 수은주 밀리미터에서 118-76 수은주 밀리미터로 감소하여 2단계 고혈압에서 최적 혈압 분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고혈압 치료제 고려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염증 표지자 감소, C반응성 단백질은 4.2mg/델에서 1.4mg/델로 감소, 67% 감소했습니다. 인터류킨-6은 3.8pgml에서 1.6pgml로 감소, 58% 감소했습니다. 종양괴사 인자알파는 2.1pgml에서 1.3pgml로 감소, 38% 감소했습니다. 뇌혈관 강화, 중간 대뇌 동맥 혈류 속도는 46cm/초에서 63cm/초로 증가, 37% 개선했습니다. 박동성 지수는 1.24에서 0.98로 개선, 21%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관류가 크게 개선되고 뇌졸중 위험이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내피 기능 회복, 혈류맥의 혈관 확장증은 6.2%에서 8.4%로 증가, 35% 개선하여 산화 질소 생체 이용률 및 동맥 수능도가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샵사인 자주 묻는 질문 별표 미주 신경 긴장도의 측정 가능한 개선을 관찰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별표. 제 임상 경험과 개인적인 시행을 바탕으로 심박수 변동성의 초기 개선은 일반적으로 프로토콜 준수 후 2-3주 이내에 발생합니다. 혈압 감소를 포함한 중요한 심혈관 개선은 일반적으로 6에서 8주 이내에 나타납니다.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매일 4개에서 6개월 동안 시행해야 합니다. 별표 이 프로토콜이 처방된 심혈관 약물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별표 저는 이 프로토콜이 처방된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제 결과로 항고혈압제 약물이 필요 없어졌지만 이 결정은 심장 전문의와 상의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혈압 개선을 토대로 내려졌습니다. 의사의 감독 없이 처방된 약물을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별표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장비는 무엇입니까? 별표 이 프로토콜은 기본 구현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진행 상황 추적을 위해 심박수 변동성 모니터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측정을 위해 코비오즈 HRV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폴러 H10 가슴 스트랩을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인 혈압 모니터도 심혈관 개선 추적에 매우 유용합니다. 별표 금기사항이나 안전 문제는 없습니까? 별표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경추병리, 경동맥 질환 또는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구현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경추 움직임은 부상을 피하기 위해 편안한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별표 이 접근 방식은 표준 의학적 뇌졸중 예방과 어떻게 다릅니까? 별표 기존의 뇌졸중 예방은 약물 및 생활습관 변화를 통한 위험 요인 수정에 중점을 둡니다.
제 프로토콜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해결합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대신 이 접근 방식은 표적 신경계 자극을 통해 신체의 자연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회복합니다. 심혈관 보호를 위한 미주 신경 긴장도 강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과와 콜린성 항염증 경로 및 부교감 신경 심혈관 조절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결합하면 이 접근 방식이 예방의학의 미래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증상 관리가 아닌 근본적인 생리적 메커니즘을 해결함으로써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노화 및 심혈관 건강에 대한 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제 자신의 바이오마커의 놀라운 개선은 질병 예방 및 건강 최적화를 위한 표적 신경계 중재의 미개척 잠재력을 입증합니다.